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 절대항생 MC 이선주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항생의 실시간 리딩 중계가 궁금하셨던 분들, 해외 선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전략과 노하우 그리고 볼 수 없던 정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체크해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8.62포인트 상승한 3,296.5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간밤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중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홍콩 증시도 큰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203.25포인트 오른 29,253.66을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도 알아봐야겠죠?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 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무료 방송 하셨는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또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됐나요? 어제 무료 방송은 이제 야간장에서, 야간장과 이제 주간장은 이제 방송사에서 좀 보여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제 주간장 이제 방송사에서 진행할 때 좀 리스크 관리를 당했고, 그 이후에 좀 찾아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거의 이제 본전 정도로 어제 좀 마무리를 졌습니다. 네. 찾아오는 선에서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졌고요. 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제 욕심을 버리는 습관과 그리고 수익 마감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많이 나눠드렸습니다. 네, 또 무료 방송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3대 주요 지수 모두 일제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제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특히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그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영향을 받았거든요. 나스닥 영향 좀 미쳤을 것 같은데요.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어제 오랜만에 뉴욕 증시가 좀 하방세가 나왔죠. 네. 지금 오전장에 대해서 조금 회복을 새벽 6시부터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제 뉴욕장 개장하고 나서 메인장 이후부터는 하방세가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 보시면요. 일단은 왼쪽이 S&P고 오른쪽이 나스닥입니다. 확실히 메인장, 뉴욕장 열리고 나서부터의 하방세가 좀 강하게 보여지고 있죠. 거의 S&P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한 하방세로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추세가 나오면요. 나스닥이 좀 더 변동성을 좀 크게 주면서 추세에 대해서 방향성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참고를 하시고 제가 그래서 이제 나스닥을 대응하는 건데 어제 뉴욕장 보시면은 메인장 이후에 하락세로 마찬가지로 떨어지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30분 봉으로 좀 크게 보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전에서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방세로 완전히 전환된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고요. 오늘 S&P 같은 경우에는 2683.95 라인하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보시면은 6484.50 라인대를 돌파를 하고 하방세가 나오면은 매도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그 점에서 이제 지지받고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6484.50 나스닥 좀 보시고요. 그리고 S&P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683.95 정도에서 저항대 하나 그어두고 오늘장 좀 관망세를 좀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또 뉴욕 증시 상황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른 것들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금값이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그 미국의 세제 법안 처리에 대해서 진행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금값을 압박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 발표, 그리고 1월물 석유 텍사스산 원유의 그 선물 만기일이 이제 다가오면서요. 좀 관망세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대표님? 일단은 어제 정말 달러 약세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전체적으로 오후장부터 그리고 야간장까지 달러 약세로 유로 보시면 차트 바로 봐주시고요. 유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약세에 대해서 움직임이 좀 분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추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추세선에 따라서 굉장히 잘 움직였거든요. 네. 제가 좀 그어드리면은 유로 쪽에서 차트 오른쪽의 차트 보시고 제가 수직선을 그어드렸고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두 저점을 여기는 이제 저항대로 부딪힌 라인이고요. 좀 더 두껍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항대로 부딪힌 거고 저항대 가장 가까운 가장 멀리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했던 저점에 대해서 점을 하나 찍고 수평선을 그으면은 대략적으로 추세선이 맞아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두 저점을 잇는 추세선을 그으면은 매수 추세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어제 달러 약세에 대해서 유로 상방 움직임 이렇게 좀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반면에 약세가 나오는데 골드는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금값 네. 자체의 하락세가 좀 강하게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요즘에 나스닥하고 골드 상관관계 지수가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별로 높지가 않고요. 좀 지멋대로 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골드의 자체적인 움직임이 지금 살아있다. 골드 종목이라는 골드의 변동성 있는 시장이 현재 자체적으로 골드 움직임 자체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어제 달러 약세 나왔는데 골드는 하방세가 나왔다. 골드가 강세로 골드 약세로 조금 더 위에서 밀어주는 역할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또 강하게는 추세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9시부터 조금 떨어졌지만 그때 떨어진 구간에서 계속 맴돌면서 위아래로 쳐댔기 때문에 어제 골드장에서는 대응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유로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루드 오일도 좀 말씀드리는데 네. 오일도 어제 대응 못했어요. 어제 오일 그렇군요. 대응 못했는데 네. 움직임이 너무 지금 많이 위로 치고 있어요. 지금 밑에 5분봉 보시면은 여기 지금 있는 그 흰색 지금 수직선이 있는 근처 부근이 바로 야간장 어제 오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대인데 예, 오전 대응할 수 있는 시간대인데 이 시간대에서 지금 추세라기 보기에는 좀 어렵고 사실상 어렵고 위아래로 많이 쳐대면서 방향성 없이 좀 횡보장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세력장이 좀 올라왔거든요. 네. 이거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차트로 크루드 오일, 골드까지 자세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좀 교육과 매매 복귀를 좀 시초가 나오기 전에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추세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교육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셨는데요. 자, 대표님 무료 방송 때 좀 질문이 많이 나왔나요? 무료 방송 때는 네. 특히나 어떤 질문이 많이 나왔냐면은 대응을 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의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시장 대응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대응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아무래도 좀 그림상에서 이제 TV를 통해서 그림상에서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고요. 네. 그리고 어제 좀 해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또 몇 분 계셔가지고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서 거의 한 12월 초쯤에 제가 추세선하고 지지와 저항 때 좀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죠. 항생 대응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보시면요. 네, 뭐 시장의 화면 흐름이 보시면은 추세다, 뭐 항상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추세를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지지와 저항을 보면서 추세가 이제 매도로 갈지 매수로 갈지를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창생 같은 경우는 초반 대응에서 네. 갭 상승이나 갭 하락에 대해서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한 추세선 대응은 한 11시 이후로부터 좀 대응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 시초가 잡히기 전에 추세선 간단하게 교육하고 지지와 저항 때 교육하고 한 5분 정도 남았죠. 그 5분 동안에 좀 짧게나마 좀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 추세가 나온다면은 추세선은 매수 추세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매번 드렸었죠. 그렇죠? 그렇죠. 12월 초에 좀 교육 한번 했었는데 오늘 좀 복습한다는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항생 대응하기 전에 매매 기준에 대해서 좀 원칙을 좀 다시 한번 좀 보고 정하고 좀 항생을 대응하자라고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일단 두 저점이에요. 말 그대로 매수 추세선은 두 저점을 잇는 선 그리고 두 고점을 잇는 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매수 추세가 나올 때는 두 저점을 잇는 추세선이 매수 추세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저점이죠. 여기서 시초가 26,550선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시초가를 돌파 못하고 지지받으면서 양봉 올라왔거든요. 위로. 그렇죠? 그렇죠. 상방향 움직임 나왔는데 그 이후에 좀 부딪히는 구간으로 일단은 점을 여기다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렇죠? 네. 조정을 받은 구간에다가 점을 찍고 이제 수직선을 그어 놓습니다. 두 저점을 잇는 선이죠. 이게 네. 바로 두 저점이 바로 매수 추세에 대해서 추세선, 그리고 두 고점이 매도 추세선에서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매수 추세는 두 저점을 잇는 선인데, 두 저점을 잇고 선을 그어놨는데, 이제 뒤에 움직임이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건 예시기 때문에 제가 좀 잘 나온 걸로 보여드리는 거고, 이탈을 약간 한 20틱에서 한 20틱 안쪽으로 좀 이탈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방 추세로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손절효과를 정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20틱 이상으로 하방세가 20틱에서 30틱까지 이상으로 하방세가 추세선이 무너지면은 매수 추세선에 대해서 역할이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수 추세가 좀 잘 나왔던 장이었고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두 저점을 잇는 추세선이 그어놓고 매수 추세가 나온다면 이 자리 선에 부딪히는 이 구간에서 지지 역할을 받으면서 매수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됩니다. 항생뿐만 아니라요. 이거는 오히려 항생보다 야간장에 대응하는 크루드 오일, 그리고 유로, 그리고 골드 이런 종목들로 대응했을 때 좀 추세선이 좀 잘 맞아 떨어지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잘 나온다라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항생은 11시나 11시 반 이후에 봐야 돼요. 여기 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매도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두 저점이 아니고 두 고점을 잇는 추세선이 바로 매도 추세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이탈은 오히려 더 강한 하방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한 손절효과는 15틱에서 20틱 정도 안에서 벗어나면서 지지받고 떨어져야지 하방세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저항 라인은, 지지 라인은 마찬가지로 매도 추세 선이 지지받으면서 하방세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추세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매수 추세일 때는 두 저점을 잇는 선, 그리고 매도 추세일 때는 두 고점을 잇는 선이 연결했을 때 이렇게 확실한 추세선 함께 그어보시면은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교육과 함께 매매 복귀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시초가가 이제 나오는 시간이어서요. 시초가 확인한 다음에 관망세 지켜보는 동안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매매 복귀도 좀 하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대표님 시초가 좀 확인해 주시죠. 오늘 이제 한국인 시초가 네. 29,140선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약간의 상승은 있었는데 네. 상승 자체적으로 하방세가 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장 거의 시작한 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의 좀 매수세로 저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시초가는 29140인데, 나스닥과 S&P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제 메인장 이후에 하락세로 새벽장에서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 이후에, 상방세로 양봉으로 좀 꾸준하게 밀어주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대해서 돌파를 하고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전 9시 반, 그리고 오전 9시에도 상방 움직임이 좀 보여서 상생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바로 초반 대응은 마찬가지로 대응하지 않고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 시간이 좀 이르기 때문에 30분 정도 넘어서 저희가 이제 대응 자리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망세 지켜보는 동안에요. 국내 선물과 나스닥도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관망세 가지면서 국내 선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국내 선물, 역시 국내 선물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네요. 국내 선물 올라갔고요. 글로벌 증시에 맞춰서 매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네요. 매수 움직임으로서의 저는 좀 신뢰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전에도 네. 하락세가 너무 강하게 나왔고, 글로벌 증시는 어쨌든 간에 흥통 역할로 매수 움직임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남아있거든요. 네. 상생에서 지금 오늘 시작하면서 저점이 29,130선이에요. 29,130선인데, 일단은, 조금만 더 관망세 가지고 보도록 하는데, 네. 극초반에 좀 대응단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지금 제가 좀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나스닥하고 S&P 좀 보여드리는데, 이전에서 하락세로 강하게 나왔고, 그리고 오전장, 새벽 6시부터 좀 올라왔죠. 그리고 네. 나스닥은 더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P 계속 양봉이고요. 나스닥도 이전에 메인장, 어제장에 대해서, 뉴욕장에 대해서 하방세에 대해서 회복을 하고 있고요. 국내 선물도 지금 매수세로 좀 점진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이 매수로 나오고 있으니 상생도 매수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진입 자리가 중요해요. 매수로서 대응하는 건데 진입 자리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29,150선에서도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저는 오늘 첫 자리를 좀 빠르게 좀 진입을 좀 해볼게요. 네. 29,142에서 매수로 손절효과 20개 잡고 시초가 근처에서 매수로 대응해보겠습니다. 네. 빨리 잡으셨네요. 29,140. 시초가에서 바로 매수로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손절효과 20개 잡아주시고요. 그렇죠? 네. 29,142에서 매수로 잡고 시초가 근처까지 떨어지면 좀 체결하면서 매수 움직임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선물도 지금 좀 상방 추세 가고 있고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매수 추세로 보시고 빨리 지금 대응을 하셨는데요. 손절가 20틱 잡으셨고요. 시초가에서 바로 매수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움직이는 모습 차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시초가 근처까지 떨어져야지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전에서 상방 움직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움직임 잡고 대응해드리도록 하고, 상생은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릴 때, 대응할 때 이제 시초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시초가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오늘 시초가에 대해서 첫 번째 지금 올라왔다가 29,000 거의 160, 거의 한 70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70까지 올라갔으면 30틱 정도 올라갔는데, 이번에 지지 첫 번째 지금 내려오면은 시초가에서 첫 번째 부딪히는 구간이에요. 그 구간에서 지지 역할 좀 기대를 하고 네네. 매수로 좀 대응해 보도록 하고, 그 전에서 상방 움직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진입자리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29,140까지는 오지 않는 모습이네요. 예, 조금 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포지션은 그대로 홀딩하고 손절가 20개 그대로 잡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럴 경우 아직 그 두 저점을 잇는 선이 이제 매수의 방향, 추세선을 이제 그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이제 시초가 막 시작하고 나서는 이 추세선을 그을 수는 없는 거겠죠? 아직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네. 방금 같은 경우도 이제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죠. 어제 종가 비교해서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를, 지금 현재 움직임에 대해서 기준을 추세를 잡아야지, 추세선을 긋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11시나 11시 반 이후에 그때 추세선을 긋고 방향성을 잡고 대응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지금 장에서는 항상 시초가를 잡아두고 거기에서 방향성이 어디로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좀 승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끔 저희가 이제 체결할 자리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은 이제 취소를 하고 새로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지금 제가 29,142에서 지금 네. 진입이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거의 29,200선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상방울이 이미 나와버렸는데 지금 29,142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전에서 진입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29,150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고요. 그 전에까지 좀 시초가까지 좀 떨어지는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네. 떨어지지 않고 체결가 안 주고 그 위에 저항대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거든요. 이럴 경우 네. 취소를 합니다. 지금 취소해야 돼요. 네, 취소됐습니다. 예, 29,142에서 매수로 대응했었는데 이거 취소하고 다시 한번 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움직임 나왔죠? 그러네요. 이미 이렇게 터치를 안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저희 처음 대응 자리 29,142 매수 자리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계속 두 번째 대응 자리 나오면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일단, 다시 진입 자리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진입한 자리에서 그 위에 지지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좀, 29,200 근처까지 좀 올라온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 진입 자리는,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제가 위에 저항대를 지금 안 그어놨거든요. 그 저항대를 좀 구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좀 대응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관망세 지켜보는 동안에요.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2712님께서 연말 산타 랠리를 기대해서 나스닥 선물 좀 장기로 보유하는 전략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괜찮은 방법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래요? 네. 나스닥이 어제장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애플이 아무래도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 어제장에서 떨어졌는데 네.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올라갈 거라고 봐서 좀 크게 보시려면은 나스닥 매수로 S&P도 마찬가지예요. S&P와 나스닥 마찬가지로 매수로 진입해서 오늘 장에 대해서 좀
매수로 진입 포지션을 좀 길게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매수 포지션 유지 장기로 끌고 간다면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주셨네요. 나스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더 눌림목을 받고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님 또 나스닥 장기 보유해서 좋은 성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저희 또 다시 두 번째 대응 자리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국내 선물 나스닥 방향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나요? 예, 근데 아까 전에 그 질문하신 분께 네. 좀 제가 호가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진입을 할 거라서 그렇군요. 6,507.75 정도, 6,507.75 정도 좀 가깝거든요. 네. 이 라인에서 6,507.75, 6,507.75 라인에서 매수로 대응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 전에 대해서 저항대를 보면은 6,503.75 정도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거 가져가시고 포지션 좀 데이로 좀 오늘 메인장까지 좀 끌고 갈 생각으로 매수로 좀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도 이 그 수치가 오면은 이제 보유를 해서 좀 장기로 가시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매수로서의 좀 길게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손절효과를 많이 줄 수 없어요. 그 장기로 좀 가져가면은 아마도 손절효과를 한 50틱 내외에서 좀 잡아야 되는데 나스닥은 다행스럽게도 틱 가치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값입니다. 그래서 50틱을 주더라도 다른 종목은 25틱밖에 주지 않는 꼴이랑 똑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수다 보니까는 예상보다는 슬리피지 발생까지 감안해서 50틱 정도 잡고 좀 대응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나스닥 손절효과 50틱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아까 방금 질문 드렸었는데요. 국내 선물과 나스닥 항생과 같이 움직이고 있나요? 매수 대응 자리를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내 선물은요.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매수 움직임으로서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32380 라인대를 돌파를 못한 거죠. 계속 물려있다가 매수 움직임 나오고 또 조정받았다가 32435 라인대 부분에서 또 지지받고 또 올라갔죠. 전고점까지 올라오고 전고점에서 지금 저항을 받는 상태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추세는 매수 추세가 남아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나스닥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양봉은 올라가고 있고 항생도 초반 움직임 매수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는 것보다는 일단은 매수로 좀 계속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상보다는 높은 저항대에서 지지 역할 예상하고 대응하는 게 좋은데 근데 10시 27분이면은 이제 움직임 또 슬슬 빨라질 때가 오거든요. 거래량 이제 붙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시간대 움직임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 2, 3분 동안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움직임까지 관망세 가지고 만약에 두 가지가 있겠죠. 거래량 붙어지면서 움직임이 하방세로 시초가까지 떨어지는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자리에서 바로 슈팅하면서 매수 움직임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인데 대응 자리를 잡으려면은 바로 29,200선을 돌파하면서 양봉으로 강하게 나오면은 거의 추격 매수인 것처럼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시초가까지 떨어지면 시초가 물리는 상태에서 방향성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좀 더 관망세를 가지는 게 중요한데 아마도 시초가 오면은 시초가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이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매수로서 대응을 할게요. 네, 매수로 대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명확하게 방향성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세선 지지 저항도 많이 이야기 들었고 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오늘 지금 장 같은 경우는 매수 추세로 보신다면 이동평균선의 그 공식을 대입을 또 하신 건가요, 같이?
아니요, 지금 이평선은 보기 사실상 어렵고요. 네. 항생은 항상 시초가에 대해서 갭상승, 갭하락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평선에 대해서 초반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감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초반 대응은 시초가를 잡아두고 지지와 저항대야, 그리고 지지와 저항대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11시 전에 그렇게 대응해야 되고요. 네. 11시 이후로부터는 오늘 장에 대해서 좀 가격이 나온 그 호가 안에서 지지와 저항대 잡고, 그리고 나서 뭐 추세선이라든지 이평선, 기타 보조 지표들을 활용하면서 그때부터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오늘 장부터의 이동평균선을 잡기 그렇게 안 나와요. 갭상승까지도 생각하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좀 참고하기에는 초반 대응에는 참고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렵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평선은 초반 대응보다는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대입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공식이라든지 전략이 있는데요. 자, 언제 어느 순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방송 중에서 팁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무료 방송 하시잖아요, 대표님. 내일은 네, 좀 네.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네. 제가 생각입니다. 그렇죠. 연말 보너스. 네. 좀 이제 제가 이제 좀 연말 다가오면서 좀 새로운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아직 반절 정도밖에 수익 금액을 못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한 네. 500틱에서 600틱 정도 연말까지 잡아놨는데 네. 지금 거의 한 200틱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러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랑 12월 초까지 합쳐서 거의 한 300틱 근접하게 됐었는데 어제 조금 리스크 관리가 있었어가지고 200틱까지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이고 그 안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좀 승부를 봐서 이번 주 안에서 수익 마감을 하는 거를 목표를 잡고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또 당장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자, 크리스마스 보너스부터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고요. 지금 상해 종합지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네요. 0.20포인트 상승한 3,296점, 74포인트로 시작됐고요. 항생지수도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54.37포인트 하락한 29,199.29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금 이제 움직임이 원래 이런 또 지수들이 나오고 나서 좀 빨라지거든요.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대표님? 상방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죠, 역시. 강하게 네. 나오고 나서 위에 고점에 대해서 29,220선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매수로서의 움직임이 좀 미묘하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29,150선까지 좀 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서 지금 또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죠. 네. 긴 꼬리 이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데, 매수로서의 움직임은 확실하게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전고점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돌파하는지, 29,220선 돌파하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고점 29,228 돌파하면은 강하게 매수 추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 추세 오늘 갈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이거는 예상보다 좀 빨리 들어가야겠는데요. 네. 보시면은, 자, 29,000, 오늘 첫 자리 알려드릴게요. 네. 매수로서 움직인 29,220선 돌파할 거라 보고 있고요. 네. 29,200에서 매수로 대응합니다. 29,200에서 매수로 대응하고요. 포지션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돌파하고 올라가죠. 그러네요. 네. 자, 일단 강하게 나오네요. 네. 대기해 주시고. 자, 이거 취소합니다. 네. 이거 취소하고요. 자, 움직임 빠르니까 바로바로 좀 들어갈게요. 네. 자, 다시 대응 자리 말씀해 주실 텐데요. 지금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지금 매수 추세를 보고 계시긴 한데 눌림목을 받을 자리가 나올지 좀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네요. 자, 29,228에서 매수로 대응합니다. 29,228에서 떨어지는 움직임 기다려볼게요. 28까지 기다립니다. 28까지 기다려보고요. 그 전에 또 매수 움직임 또 나오면은
다시 또 취소하고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네. 자, 29,228 항생 매수 대응으로 보셨고요. 아직 손절가는 스무틱으로 잡으시는 건가요, 대표님? 손절가는 스무틱으로, 스무틱 이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체결되고 나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네. 29,228까지 좀 여기 지금 저항대가 29,220선 저항대가 좀 좋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좀 좋은 자리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양봉으로 계속적으로 29,300선까지 올라가면은, 이거는 움직임을 아시게 좀 놓쳤다고 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예상대로 지금 매수세로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네. 29,220선에서 저항 받았고, 그 이후에 바로 또 매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전고점에 대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나스닥하고 국내 선물도 양봉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항생도 지금 같이 움직인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29,228까지 좀 기다려볼게요. 네. 떨어지는 거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국내 선물 항생 모두 움직임이 같이 매수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눌림목의 자리가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근데 또 대표님 스타일이 추격 매수를 하지는 않으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더 눌림목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 아마 타이밍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차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원하는 자리 올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체결 네. 안 되고 방향성 나오더라도 11시 이후에 또 대응하면 되니까요. 절대로 포지션에 대해서 취소하지 않고요. 일단 29,228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움직임 보고,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지션 매수로서 움직임 홀딩입니다. 잘 나오죠. 그러네요. 지금 계속 눌림목 자리 없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생 29,228 매수 대응 포지션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29,300선까지 올라왔죠. 네. 일단 기다리죠. 29,228까지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네. 자,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다른 것들도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화면에서는 30틱, 그 5분봉으로 체크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다른 또 모니터, 화면에 보이지 않는 모니터로 어떤 걸 또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항생은 5분봉하고 지금 15분봉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틱 차트는 이제 30틱하고 200틱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하고 국내 선물을 같이 보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국내 선물 오늘 지지와 저항을 좀 눌림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에는 매수 추세로 올라오면서 지금 국내 선물도 전고점을 돌파했거든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점진적으로 좀 올라왔죠. 그렇죠? 밑에 32380 라인대를 돌파를 못하고 지지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올라왔고, 아까 전에 저희가 대응할 때 전고점에 대해서 부딪혀 있었는데 그거 돌파하면서 32530까지도 올라온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매수로서의 추세가 나왔다. 그리고 나스닥도 어제 뉴욕장 이후에 하락세가 나오고 나서 양봉으로 지금 회복을 많이 하고 있다. 라는 점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로서 알겠습니다. 움직임이 다 나오고 있다고 벌써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렇죠. 거기다 항생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 매수로 대응하는 그 추세 속에서 지금 최고점 찍고 지금 약간 하방 추세 나오고 있거든요. 눌림목 자리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29,228까지 내려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29,228로 잡아놨잖아요. 네. 지금 29228로에다가 매수로 잡아놨는데 그 자리 포지션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손절효과를 20개 주면 안 돼요, 이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25개는 줘야 됩니다. 아, 25개는 줘야 되고요. 29,200대 근처까지는 최대한 버틸 생각으로 손절효과 주도록 하고,
지금 바로 또 음봉으로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죠. 네. 그렇죠. 강하게 저항받았죠. 이전에서 지지받지 않고 29,228까지 떨어지는 움직임 기다려보도록 하고 네. 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쭉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역시 한 번쯤 이렇게 눌림을 받는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체결이 됐으면 오늘 계속 그 자리는 정확히 맞았으나 좀 한 템포 조금 느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자, 체결이 될까요?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만약에 29,300대까지 전고점까지 올라가면은 이번에는 29,228자리는 취소를 해야 돼요. 네. 지금 떨어졌을 때 지금 여기 호가가 얼마죠? 이 호가가 지금 29236 정도 보이는데, 네. 그 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고점 29,300대 가기 전에 29,228을 건드려야지 유효한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호가 25개를 29,200대 근처에서 근처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내주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포지션 지지받으면서 상방 움직임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서서히 또 살짝 내려오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나스닥은 쭉 올라가는 모습 지금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눌림을 받는 자리가 없나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로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오전 강하게 올라가네요. 6시부터 봐도 되고요. 오전 네. 8시부터 봐도 되는데 매수로서 움직임이 점진적으로도 아니고 양봉으로 어제 하락세에 대해서 전부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로 좀 글로벌 증시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나 지금 하방세 더 떨어졌죠. 29,23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받아야 되는데. 28까지 네. 두 픽 남았는데 좀 더 기다려 볼게요. 네. 참 항상 이렇게 또 자리를 좀 일찍 잡고 지켜보면은 조마조마 하는데요. 그래도 항상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까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체결이 됐네요, 대표님. 그래서 체결이 됐고요. 네. 28 오늘 첫 자리 대응했고요. 손절호가 25개입니다. 25개로 잡아주시고요. 청산 자리는 29,266으로 29,266까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9,266까지 잡을게요. 좀 많이 잡았죠? 네. 강한 지지대라서 지지받고 좀 올라가는 움직임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29,266까지 오늘 첫 자리 청산 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9,228 그리고 손절호가는 25틱으로 좀 넉넉하게 잡은 편이었고요. 청산 좀 높게 잡았습니다. 29,266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청산 자리 잡자마자 쭉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66까지. 네, 66까지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요. 네. 66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 전고점 전에서 빠져나오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전고점에서 빠져나오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20틱 정도가 48자리거든요. 네. 그렇죠. 손절호가를 좀 풀고요. 손절호가를 풀고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좀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올라가면 좋은데 지금 양봉 나올 때 올라가지 못하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29,240에서요 MIT로 잡을게요. 네. MIT를 29,240에서 잡고요. 현재 매수 추세 그대로 잡아주시고 자, 위로 올라가도 수익, 아래 내려가도 네. 수익인데 체결됐네요. 네, 청산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29,266까지 오늘 첫 자리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전고점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네, 전고점점에서 딱 빠져나와서 더 높은 자리 볼 수 있지만 또 항상 원칙 리스크 관리는 또 확실히 하시기 때문에 누적 수익 지금까지 이렇게 잘
가지고 가셨는데요. 자, 오늘 처음 대응하셔서 정말 청산 좀 높게 잡았는데 수익을 거뒀습니다. 29,228 매수 체결해서요. 29,266 청산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거래하셨던 분들 좋은 성과 있으셔서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첫 자리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전략으로 가셨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첫 자리 거의 한 40틱에 가까운 수익을 거뒀어요. 네. 많은 좀 꽤 높은 수익을 거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29,228에서 대응한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원하는 자리까지 기다렸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움직임 이전에서 네. 나왔지만은 29,228까지 그냥 계속 기다렸죠. 그렇죠? 네. 조정받는 구간, 좀 강하게 저항 지지받을 구간이라고 좀 제가 분명하게 봤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네. 지금 여기는 미래였어요. 여기는 모르는 미래였는데 한 이쯤에서 제가 29,220에서 25 사이에 제가 저항대를 그어놨거든요. 네. 그 전에서 상방세가 나오면서 강하게 때려 맞았습니다. 건드리자마자 강하게 때려 맞았죠. 네. 그 이후에도 올라오면서 한번 저항을 받고 올라간 매수 움직임이 보였는데 여기 저항대에서 확실하게 좀 지지 역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29,228에서 2호보다 좀 높은 자리죠. 28에서 진입 자리를 좀 잡았고요. 손절호가를 29,200선까지 밑에 200선까지 여기 부딪힘 저점까지 좀 버티는 구간으로 좀 손절호가를 25개로 좀 여유있게 줬고요. 뭐 손절호가 10개 줘도 이거는 수익이었죠. 그렇죠. 거의 조정을 안 받고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이전에서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오늘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딪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딪히는 모습 보여지고 이 저항대를 돌파하자마자 매수 움직임으로 잘 나오는 움직임이 보여서 이 자리는 저항대가 좀 유효한 오늘장에 대해서 좀 지지와 저항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지대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자리 봤고요. 이 지지대까지 못 올 거라 생각해서 뭐 위로 잡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첫 자리 좀 기다린 만큼 끝까지 한번 기다려봤는데 다행히 체결되고 상방 움직임으로 나오네요. 자, 청산 자리는 전고점에 대해서 청산을 좀 했고요. 이전에서도 29,270하고 65 자리 근처에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이 나왔다가 또 돌파하고 또 저항 받고 내려온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진입한 호가 자리가 그 부분에서 여기 29,266으로 제가 걸었는데 70자리가 보시면 됩니다. 70자리에서 저항 받고 떨어질 구간이라서 올라올 때 전고점 전에서 빠져나오는 식으로 해서 거의 한 40틱, 38틱인데 슬리피지가 좀 발생이 돼가지고 슬리피지가 좀 좋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40틱 정도 수익 거두고요. 현재 첫 진입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익으로 거두고 현재 관망세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첫 진입 자리에서도 좋은 수익을 거둬서 2번 대응한 것과 같은 효과로 지금 했는데요. 청산 자리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전고점 그 직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청산 되고 나서 또 떨어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그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오늘 또 복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40분 이후에 좀 승률이 많이 좋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래서 좀 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전략이 정확히 또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장 전략도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29,220 라인 선에 대해서 좀 지금 다시 한번 또 떨어졌죠. 네. 좀 믿어봐야 되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29,200선에 대해서 제가 저항대가 좀 믿을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째 부딪힐 때 매수로 진입을 했었는데 지지와 저항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그 저항대가 지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가장 첫 번째 부딪힐 때가 가장 확률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네. 움직임이 나오고
하는 얘기인데, 네.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그 저항대가 이제 지지 역할로 바뀌면서 진입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근데 그 지지대에서 첫 번째 부딪혔을 때가 가장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서 지금 받았고 저항만 다시 한번 또 지금 근처 저항대까지 내려왔죠. 이만큼 네. 228이면 이번에 건들면 두 번째예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세 번째 이상 넘어가면은 이 저항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는 것이 좋고, 첫 번째 자리가 가장 좀 네.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자리 29,228까지 내려왔죠. 네네. 바로 대응하지 않고 이전처럼 바로 대응하지 않고 조금 더 관망세 가지고 저는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조금 네. 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대표님. 그래서 아쉽지만 인사를 하고요. 오후장 전략은 내일 매매 복귀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